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락커룸.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7일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오늘 화요일인데 지난주 화요일에 대선이 있었어요. 대표님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짧게. 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예.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의 뭡니까 키를 잡아가지고 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워낙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 주도권을 잡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죠. 아. 오늘 또 뭐 시진핑 전화 통화. 주석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우리는 이사갈 수 없는 처지 아니냐. 그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사도 뭐 주로 베테랑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는 없잖아요. 그죠? 즉시 전력감들. 예, 예. 예. 뭐 신선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 점이라든지 제일 달라진 게 이 대통령 부부의 인상이더라고. 대통령 부부의 인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예. 무쌍. 예. 웃는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하. 트럼프 뭐 일본 총리하고 전화하다가도 웃는 사진을 내니까 그게 나라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다. 일단 그동안 6개월 동안 예. 중심이 없었는데 예.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섰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아주 정광석화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큰 실수는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어떠세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 조금 야박하게 얘기하자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당선 후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니 기저 효과라는 게 그 네. 딱 전임자하고 비교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서도 기저 효과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올해 조금만 그러겠죠. 성장해도 맞아요.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 낙제점 맞는 학생을 만나다가 그래도 이제 낙제는 아닌 학생을 만났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2차례 열었고 트럼프 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오늘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도 마쳤습니다. 관련 또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소통과 상생에 대한 인사 확고한 관련 철학을 발언이고요.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예,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자, 이분 인선은 굉장히 파격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또 국회에서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저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 저는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조금 그 방송하다가 알게 돼서 좀 교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예. 재기발랄하고 사고도 재기발랄하고. 유연하고 예.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86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 이제 아래. 한 바퀴 밑에 예. 한숨배 돌아서 그러면 그게 또 나름대로 조합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자리를 흔쾌하게 수용하고 근데 기꺼이 하겠노라. 그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선 의원인데 그 예. 한참 후배인 의원이. 네, 10년 예. 정도 후배인 강훈식 비서실장의 예. 사실상 그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강훈식 실장이 뭐 어설프게 막 그 군기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지만 예. 그런데 정치인들 그거 되게 그 정치인들이 의전에 민감하잖아요. 예. 격이 맞냐 안 맞냐. 그거 굉장히 민감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냐 그거 갖고 괜히 신경 좀 버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그런 그 흔쾌한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조 대표님은. 저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예. 저 미국 문화원 저 정부 사건이 1985년이었는데 예.
그때 재판 받을 때 제가 매일 취재하러 갔던 그 그러셨군요. 광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아하. 그때 법정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논지를 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 그래서 제가 김문석. 쓴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때 변호인이 여러 변호인이 박찬종. 있었는데 박찬종 변호사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 사건을 변호를 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하면서 뭐 변명을 안 하더구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예. 이종석 국정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에 상당히 깊게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이 북한 학자로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예. 주장을 했는데 예.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후일담은 제가 들은 적이 아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밑줄 치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 들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과 관료 출신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학자 출신, 교수 출신은 임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수석이라든지 그 밑에 예. 총리나 장관 나는 이게 괜찮다고 봐요. 아하. 이 학자 출신을 책임 자리에 장관 자리에 앉혀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핵심 보직은 안 한 게 낫다. 예. 오히려 정치인이나 참모 역할을 하는 줄.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또 눈에 띄는 인사요. 예, 인사인데 아까 그 이종석 그 국정원장 내정자 네, 저도 한때 뭐 그 북한 연구로 먹고 살 때가 있어서 뭐 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그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서 자주파 6인의 멤버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찐미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찐미고 근데 이종석은 북중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가름말을 타주고 자주파라고 네이밍을 해주는 게 예, 저는 이종석 그 내정자를 띄워주는 건지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디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정보들이 다 미국 정보 당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네요. 그럼 그 CIA나 이런 데가 우리 국정원하고 제대로 정보 교류 하려고 할까요? 또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는 뭐 굉장히 무게가 있는 분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보기에도. 뭐 지능적 안티를 한 건지 뭔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상당한 정보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 6인의 멤버 일일이 그 다 구성원까지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도 예. 처음 알려지고. 자,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이분이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 민주진영 안에서 이제 특수통 라인이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검사 시절에 그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는데 이걸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에 검사를 앉히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주 임무가 민심 동향 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비검찰적 부분에 집중돼야 되는데 예, 자연스럽게 검찰과 연결이 돼 가지고 예, 검찰 인사에도 관여하게 되고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경호처장에 군인 출신 앉히는 것도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예, 군인 출신이 들어가면은 예, 또 군 인사에 또 연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데 아마 특수한 무슨 대통령과의 특수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예. 예.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그 정도의 사안으로는 이미 임명한 입장에서는 뭐 인사를 거두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서상경 중에 대학 있잖아요. 예. 대학. 거기에 이제 군주 제왕학에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예. 인재를 변별하라. 아하.
찰 민정이에요. 관찰할 때 찰자. 아하.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잘 관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게 원래의 민정이에요. 백성을 살피는 저작거리에 것인데 좀 나가서요. 민심을 정말 살피는. 그렇죠. 그게 원래의 민정이고 그 재형학 교과서인 그 대학에 나오는 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사정기관 컨트롤하는 걸 민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좀 사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분이다. 저는 검토 단계니까 예. 여론을 떠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카드를 내라는 것인데. 바깥으로 알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게 너무나 좋다. 중요한 자리에 너무나 명백한 이해 충돌의 형식적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여러 사람일 거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도 뭐 법조인으로서는 실력이 있는 분인 건 사실인데 예. 형식 논리상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 헌법 권한 무슨 재판이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예. 굳이 그런 사람을 지명해야 할 긴급한 유인이 없다. 없잖아요. 뭐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뭐 법조인이라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안 할 것이다. 의원께서는. 만약 하게 되면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집사였는데 뭐 변호사였는데. 과동기고 뭐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로 두들겨 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 그럼 딱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는 거고. 예. 그리고 이분을 저는 대통령실 그 중용하고 싶으면 쓸 자리 많잖아요. 뭐 대통령실 참모라든가 무슨 뭐 법무부 뭐 차관으로 보내던가 네. 뭐 이러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독립성이 그럼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철회돼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재임 중에 형사상에 소출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그 18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뭐 예상했던 대로 헌법 84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라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측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됐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그래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그런데도 있어서. 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무슨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하는 게 의아했는데 예. 너무나 스무스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 두 어제. 곳에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연결해버렸죠. 84조의 해석에 의해서 예. 재판을 뭡니까 주 지정한다 해버렸으니까 예. 84조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는 물론 고등법원이지만 예. 사실상 대법원까지 그 통하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끝나버렸는데 예. 그동안에 너무 심하게 대법원을 몰아붙여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면대로 해석하면 소추는 명백하게 재판은 제외하고 재판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추 그 자체는 기소하고 똑같은 용어로 쓰였으니까 다만 그 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소에 불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3,500만 명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이 이 법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법원의 그 판단은 그렇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님. 저는 뭐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어차피 좀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그 재판 중단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류를 했더라고요. 예. 알아서 놓아주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예. 놓아준 것이다. 예. 근데 차라리 그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뭐 좀 핑계 삼아 가지고 뭐 하면은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 재판은 헌재가 하잖아요. 그 탄핵은 소추하고 재판하고 딱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뭐 형사 사건이니까 좀 다른 논리가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법원이 먼저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좀 사법부의 독립성을 좀 스스로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악용의 소지는 있죠. 악용의 소지라면. 그렇죠.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예.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대통령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피난처가 되는 수가 있는 거지. 예.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도 이미 그 5천만 원에 이르는 국민 배심원단이 투표로 이미 배심원단.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원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논지를 펴시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제 법원의 판단 이렇다 전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당의 내용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 방안을 두고 어제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빈손으로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을 냈습니다. 9월 초 전당대회,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 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뭐 이런 구획을 내놨는데, 사실은 의원총회 시작할 때 이제 신동욱 대변인은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게 안 나와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그 5시간 10분 마라톤 의총 결론 없이 끝났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그 저항의 벽을 넘어서질 못했다. 물론 이제 한 번이니까 또 어떻게 넘어설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한 줄 평으로 도로 친윤당. 아직 덜 망했구나. 망할 게 뭐가 더 남았다고 그러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 오후에 들어서 좀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선 모임에서 나오는. 네, 재선 모임 저희 당 30명 재선 의원 중에 나중에 2명이 추가가 돼서 17명이 됐더라고요. 예. 17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사실상 신임하고 8월 말까지 전당대회 치르는데 그럼 그때 그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나올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한 두어 달 연장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거는 민심 경청 대장정을 다니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예. 그거를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 손을 들어줬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손을. 근데 그 구성 면면을 보면 이른바 그 어제까지의 구분법으로 따지면은 17명 중에 친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세보니까 한 6명? 예. 그리고 뭐 어느 이쪽 저쪽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 나머지는 그냥 친윤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던 사람들인데 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랬더라고요. 이건 우리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 예. 탈개파 선언을 한 거예요. 탈개파 선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확산이 될지 이런 흐름이 아니면 이 정도에서 머물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확산이 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친윤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개파가 음. 좀 점잖게 얘기하면 분화되는 거고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와해되는 거죠. 아, 와해. 예. 예. 그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모임에서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것이네. 조 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신 전 의원 말대로 되면은 상당히 희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 세력이 당권 비슷한 걸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크게 졌고 약 300만 표 차이로 졌고 그다음에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가 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하다가 진 것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도 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 그럼 그 동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예. 또 보수 언론도 요새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친윤 세력이 고립되고 있는데 이게 이 국회의원보다는 그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 주인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민심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금 뭐라고 그러더라? 뭐 유명한 말이 있던데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그게 또 유행어가 됐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논리 아닙니까? 젖잘싸는 망하는 아니, 논리. 세상에 300만 표, 약 300만 표 차이로 져놓고도 이거 잘 싸웠다. 잘 싸웠다면 앞으로 계속 2등 하겠다는 거고 잘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예. 추하게 진 것 아닙니까? 아, 추하게 진 거다. 아니 당당하게 뭐 바로 이야기한다면 한동훈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당당하게 싸웠어야지. 그러면은 완전히 그 선거판이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예.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을 희생타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스탠스를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명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최악의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아. 지금 뭐 이 정도면 잘 싸웠다. 안주한다.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윤석열 그림자로 돌아가는가? 그럼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힘당이 되는 건가요? 윤힘당이 되는 것이냐. 예.